저희가 투기꾼들 엄청 욕하는 것 같고 투기꾼들 다 망해라 하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투기꾼들보다는 건설사를 까고 있습니다. 자, 기득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피자가 이렇게 있어요. 셋이 있는데 기득권 한 명이랑 나머지 둘 있으면은 본인들이 6조각 쳐먹고서 2조각 가지고 갈등 부추겨요. 지금도 아직 남아있지만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이 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 처음에 빨갱이, 뭐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다가 전라도냐 경상도냐. 요즘에 지역 감정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서는 지금 뭘로 부추기고 있어요? 남자냐 여자냐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죠. 사실 대부분 정치적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6개 쳐먹는데 신경 안 쓰도록.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투기꾼이냐 실수요냐 싸우고 있는 도중에 대부분 건설사, 은행, 주식 같으면 뭐 증권사, 코인 같으면 거래소 뭐 이런 곳들에서 쳐먹고 여기서 언론이 콩고물 받아먹고 이런 형식이죠. 핵심은 그거예요. 저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니까 지금도 투기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맨날 우리 욕하고 있고, 핵심은 뭐예요? 집값이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냐? 투기꾼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냐? 최근에 LH 터졌죠? LH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마피아의 규모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들이 언론을 꽤나 많이 장악해놨죠. 건설사 광고비가 20-30%가 나오는데 몇몇 언론사들은 건설사들이 인수해서 우리 건설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틀이 한번 깨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런데 건설사들이 판을 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LH건 SH건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걸렸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핵심이 되는 땅값 부풀리기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번에 LH 터졌는데 정권이 바뀌면 다시 LH가 힘을 받아서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마음껏 투기하고 이게 가능해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거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강남 개발할 때 복부인들부터 사전 정보 다 듣고 나서 따라다니면서 돈 벌었죠. 그런데 그쪽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투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냐? 요걸 보셔야 되겠죠. 특히 LH발 34명 구속에 908명 몰수 추징. 그래서 지금 529명 송치했어요. 요거 아직 다 나온 거죠. 20명은 구속, 646건. 별도로 기획부동산 14명 구속. 밝혀져서 몰수 추징 들어간 게 908억이다. 그리고 94건에 대해서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탈세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걸 가지고. 이대로 덮나. 투기수사 끝. 초라한 결과. 고작 10% 기소 의견 중에서. 지지부진한 땅투기 수사. 용두삼이 쇼. 문정부 쇼. 아예 안 하고 눈 감아주고 그들 돈 벌게 냅둔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끝이에요? 안 끝이에요. 일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투기수익 몰수 고발 초강수 두고 있고 사돈의 팔촌까지 뒤진다. 수익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 의혹 이런 거 다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거밖에 안 나왔다. 일벌백계 하겠다더니 몇몇 꼬리짜리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3개월 됐는데 이번 중간 발표는 시작이다. 일단 지금까지 들어간 게 저 정도다. 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처럼 니들 맘대로 이야기를 하냐. 이제 시작인데. 하다못해 그 전세금 돌려받는데도 몇 개월 이상 걸려요. 벌써부터 결과 다 나오길 바라죠. LH 언제 터졌는데 왜 자꾸 초를 치냐. 끝이길 바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욕은 문정부가 처먹게 만들고 수사는 여기서 끝나게 만들어서 우리 투기 계속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언론에서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에다가 지금 부동산 실명법 개정안. 자, 금융실명제도 있는데 왜 부동산 실명법은 없냐. 명의 수탁자가 신탁해도 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해지니까 아무한테나 신탁 못하게 차명계좌처럼 차명 부동산 못하게 막겠다. 요거 하면은 효과 엄청나게 보겠죠. 다주택자들 절세한답시고 이리저리 부동산 명의 다 돌려놓고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죠. 여기에 재산 등록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일하는데 부동산으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걸렸어요. 금융감독원에 일하는데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이 늘어난 게 보였어. 본인이 안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뭐 부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확 늘어난 게 보여. 물론 부모 자녀까지는 못하겠더라도 확실히 잡아낼 수 있죠. 재산 등록해놓고 얼마나 풀어나는지 봐야 된다. 특히 부동산에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본인들 못 사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공직자라면 그 전에 투기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뒤에 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더라. 부당한 거래행위, 취득 제한 그런 것들까지 다 하겠다. 앞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너네들부터 차단하겠다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공직자 차단하고 지금 다 전월세 신고제 왜 미친듯이 반대를 하냐. 국가에 등록하고서 투명하게 해라. 지금 투명하게 하라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공직자는 투명하게 들어가면서 일반인들은 투명하지 말아도 되나요? 모두가 투명해야 되죠. 맨날 그래요. 뭐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 시장 원칙의 핵심은 공정거래죠. 자본주의의 원칙 이야기하는데 불공정거래는 자본주의의 원칙이 아니죠. 근데 불공정거래하고 있다. 탈세하고 몰래 사가지고 하고 다운계약하고 업계약하고 불법 전매하고 이들이 그러고도 자본주의의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핵심은 공정한 경쟁부터 시작이 돼야죠. 물론 자본의 차이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정도의 차등이 있어야지 불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말하는 투기꾼이건 뭐 언론이건 다 쓰레기들이죠. 투명하게 하고 거래하자. 이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전월세 신고제가 뭐가 문제인데. 그동안 탈세했던 거 내라는 건데. 탈세하고서 보증금도 안 돌려주죠. 마음 같아서는 욕이 나오려고 하는 세모녀. 그 다음에 뭐 나쁜 임대인 7배 급증. 세모녀는 은평 이런 데서 활동하셨고 진모씨 뭐 강서구 화곡동 뭐 이런 데서 활동하신 분 또 있죠. 바지 사장들 넘쳐나요. 그리고 이들 전세금 떼먹은 거 4,293억?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저거는 일부 중에 일부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되는 데서만 이 정도고 이렇게 바지 사장들 떼먹은 것까지 하면은 몇 조 단위 넘어갈걸요? 그런 것들 처벌 강화해야 되겠죠.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투기꾼들 끝장나긴 하는데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 특히 깡통전세 막기 위해서 상한제 돌아. 무갭 투기, 500만원 갭 투기 이런 걸 냅두는 게 말이 되냐? 재산권 행사예요? 세입자의 재산권부터 지켜야지. 그럼 뭐 양도세 올라가죠? 이제 투기해서 돈 남겨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만큼 환수하겠다. 불로소득일수록 더욱 강하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 생산성 없이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보면은 요즘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되팔렘. 뭐를 되팔렘이라고 하냐면은 한정판 같은 거 비싸게 줄 서가지고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사놓고서 되팔아서 수익 남기는 사람 엄청 욕먹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다주택 투기꾼들 실거주 하지도 않으면서 갭 투기하는 인간들이 되팔렘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이건 정당하다고 얘기해? 가상 공간의 아이템 같은 거 가지고도 되팔렘이라고 욕하는데? 양도세 올라갑니다. 투기 수요 앞으로 계속 억제되겠죠. 그 다음에 종부세 계속 올라갑니다. 종부세는 일종의 공급정책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15년간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의 51%를 다주택자들이 처묵처묵했다. 그럼 무주택자들이 그만큼 집을 사지 못하니까 공급 부족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임대 내주면서 임대를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럴 거면 전세가를 그렇게 쳐올리지 말든가. 2015년 매매가랑 지금 전세가랑 비교해봐요. 그 말이 합당한 이야기인가? 이들이 가격 쳐올려가지고 전세가까지 같이 쳐올려서 전세 살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서 뭐 임대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서 공공임대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딴 개소리나 날리고 있고 보유세 부담 올라가면서 저들의 매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급이다. 취득세 올라가죠. 취득세 올라가서 투기꾼들 집 팔 때마다 부담이다. 다만 이런 것들 문제들은 있죠. 자, 여기에다가 법인 쪽에 팔기 뭐 현금 증여 이런 것들도 특사경으로 잡아내고 있죠. 그리고 곧 있으면 뭐가 나온다? 거래 분석원. 금융도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부동산도 당연히 투명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석원이 있어야 되죠. 다른 건 둘째치고 투명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법인으로 1억 이하 아파트 여채 쇼핑하고 있다. 실거래가 띄우기. 법인으로 자전거래 많이 합니다. 자전거래하고 거래가 띄우기 하고 다운계약 탈세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특히 1억 이하 아파트 쇼핑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나중에 분석원이랑 특사경에서 잡아야 되고 요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런 거 해야 되죠. 보면은 취득세 양도세 강화됐다고 하는데 왜 1억 이하로 몰려요?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그 다음에 취득 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요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1억에 사서 3억에 팔면은 양도세 중과도 안 되고 취득세도 1%만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가 아파트 투기를 들어가고 있다. 근데 저가 아파트들은 나중에 실수요들이 사요. 물론 뭐 지금 빌라 사고 하는 사람들 저가 아파트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들이 노리는 아파트는 중형 84 정도에 되는 아파트가 보통 그 정도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받아줄 실수요들이 없는 아파트인데 투기꾼 장난질로 가격만 올라간다. 그리고 물리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죠. 누군가는 피해자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된다.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왜 설립하냐? 이런 것들 지금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냐? 왜 저가라고 봐주냐? 어떻게 따지면은 양도 당시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실수요들이 살아야 되는 아파트 아니에요? 저런 것들 냅두지 마라. 어느 순간부터 공급만 하고 있고 이어져 오던 수요 억제 정책 왜 없애버렸냐? 금리 때문에 올라간 건데 수요 때문에 올라갔다고 언론이 계속 유도하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수요가 억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도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의원도 적발되고 있고 공무원도 적발되고 있고 지금 여당도 똑같아요. 적발되는 인간들은 엄청 많어.
그리고 뭐 LH 부사장 다 지금 적발되고 있죠. 자본시장법 적용하고 있고. 투기꾼들의 진정한 끝장은 뭐 때문이다? 거래 투명성. 그래서 분석원, 부동산 실명법, 전월세 신고제. 이거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투명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나오고 있냐? 거래 투명하게 되면은 투기꾼들이 탈세해 가면서 수익 남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끝장나기 때문이죠.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들어간다? 불로소득 세금에 대해서 3법이 들어가죠.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투기꾼이 사다니 취득세 걸리고, 안 팔고 유지하자니 보유세 걸리고, 팔자니 양도세 걸리고. 팔자니 양도세 걸리는 거 완화해줘야 팔리지 않겠어요? 아니죠. 팔아서 양도세를 덜 내기 때문에 사는 거다. 양도세 완화되면 투기 수요 다시 들어온다. 거의 다 끝장났습니다. 이제 세세한 부분만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은 이미 인상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폭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고점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폭등이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고, 그것이 끝나가고 있다. 앞으로 투기가 활개칠 수 있냐? 지금 사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는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